안녕하세요. 닥터 조 스피치 클리닉의 조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말과 관련된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증의 종류는 매우 많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사회공포증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사회공포증 중에서도 말과 관련된 공포증에 대해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말더듬은 언어 장애가 아니고 사회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어 장애라면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성인 말더듬은 혼자서 말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형식이 아닌 경우 말을 더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 앞에서나 또는 엄마 앞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는 언어 장애 또는 스피치 장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말한다고 하면은 말을 잘합니다. 숲속에서 연설을 하라고 하면은 역시 연설을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때 말을 더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 말더듬은 사회성 장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표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공포증으로서 여기에서는 우선해서 말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발표 공포증입니다.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여서 청중의 평가를 받는 자리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한 사람은 발표해야 할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히 나타나고 말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평소에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말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더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고를 읽는 수준에서 발표를 끝낸다든지 이런 경험을 겪고 나면 나중에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나서 발표하기를 회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중을 잘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관심사항이 뭔지 또 필요사항이 뭔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중을 한 사람씩 보고 특히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청중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보지 말고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안개가 껴서 그 두려운 생각이 가슴에 엄습해 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볼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원고를 잘 정리해서 말하는 중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처음에는 주로 원고를 읽는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메모를 잘